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27번째 시간, 7장 케라스를 이용한 이미지 분류의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망 두 층짜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히든 층을 하나 가운데 넣어 볼 거예요. 히든의 뉴런 수, 유닛 수가 100개인 거를 하나 가운데 넣어 볼 거고, 요때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로도 해보고, 렐루로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우리가 RMS 풀업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 RMS 풀업 말고도 다른 옵션들 애덤이랑 애덤 뭐 요런 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성능이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층 해가지고 우리 이 그림 이제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활성화 함수를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히든 층을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죠. 히든 층을 하나 넣어줄 건데 은닉층에 100개 뉴런을 넣을 거예요. 원래 입력축 784개가 있고 출력층 10개가 있고 가운데 히든층 하나를 100개를 넣어주면 여기 우리 개수 몇 개 생겨요? 784 곱하기 100개가 생기는 거를 알고 있죠. 요렇게 넣어줄 거고 소프트맥스 함수 넣어주고 요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심층, 다층의 신경망이 만들어질 건데요. 활성화 함수가 필요했었던 이유를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네요. 응닉층의 활성화 함수로 값변형을 주지 않는다면 단순 선형 결합이 되어버려서 층을 추가한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가 a 곱하기 4 더하기 2가 이게 이제 총 합해서 어떤 b가 나오고 요 b가 또 b 곱하기 3 빼기 5 해가지고 가중치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했다고 하더라도 요 한 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앞에 층 이게 인제 일 히든 층 그다음에 히든 1, 히든 2 라고 해도 H2 라고 해도 그게 히든 1 으로 결국은 다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활성화 함수가 들어가 줘야 되고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들어가 줘야 되고 이렇게 로그 B와 같이 활성화를 해 놓고 나면 요 C가 A로만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인제 실제로 코드를 할 때는 우리 앞서서 했었던 요령대로 가게 되면 두 개의 층을 구성하면 되겠죠. 댄스 1, 댄스 2를 구성을 하면 되고 첫 번째 층을 할 때는 100 개의 히든 층을 먼저 구성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풋 쉐이프 똑같이 넣어 주고 이번에는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를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댄스 2를 쌓아 가지고 두 번째 층을 쌓아 주는 건데 10 개 출력층 해 주고 액티베이션 소프트맥스 이게 출력층이죠. 위에 거는 은닉층. 요렇게 되고 요거를 케라스 시퀀셜에다가 지금 리스트 형태로 담아 줬어요. 댄스 1, 댄스 2 해 가지고. 자, 그렇게 하고 모델.서머리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모델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름을 안 줬으니까 이름은 그냥 시퀀셜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층 댄스 첫 번째 층을 이름을 댄스라고 줬네요. 그래서 논에다가 100 개 그다음에 댄스 1은 두 번째 층에서 논에다가 10 개. 그래서 여기 파람즈인데요. 요게 인제 매개 변수죠. 우리가 학습해야 될 매개 변수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웨이트 앤 바이어스들이었었는데요. 그걸 파라미터라고 돼 있고 요 파람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익숙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우리가 했었던 부분이니까 살펴보면 자, 댄스 1 첫 번째 층의 경우는 자, 입력층이 784 개고 그다음 층이 은닉층이 100 개니까 784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리고 요 절편이라고 적혀 있는 게 바이어스니까 100 개. 출력층의 개수하고 맞춰서 은닉층의 개수 100 개랑 맞춰서 100 개. 하면 78,500 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개수를 내가 계산할 수 있어야 '내가 맞게 만든 거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층은 은닉층이 100 개가 있는 거고 출력층이 10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에 과중치들은 100 곱하기 10 그죠? 인하고 아웃이 있으니까 되고 절편 바이어스의 개수 출력증만큼 해서 10 개에서 1010 개까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코드 진행하고 와 볼게요. 자, 심층 신경망에서 다시 데이터 만드는 부분인데 우리 여기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가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랜만에 수업을 하는 거면 요 두 개를 눌러보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해줄 거고, 은닉층은 이제 은닉층 출력증을 생성을 할 거예요. 댄스 1 케라스 점 레이어즈의 댄스 100개. 은닉층이니까 액티베이션은 은닉층이니까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인풋 쉐이프는 784 이렇게 알려주고, 댄스2는 케라스 점 레이어즈 점 댄스 10개짜리고,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이제 신경망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은 케라스 점 시퀀셜로 해서 쌓는다 그랬어요. 일단 쌓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위에서처럼 만들었으면 댄스 1, 댄스 2를 리스트 형태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모델 정보 확인하는 거를 모델 서머리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서머리를 하면 모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거죠. 내가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출력물하고 슬라이드하고 다른 거는 시퀀셜 언더바어 1인데요. 지금 시퀀셜이라는 모델이 이미 위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수업을 연결해, 제가 이제 어, 일, 앞서서 1층 단층 신경망 만든 거에서 연결이 돼서 그렇고요. 이어서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댄스 1, 댄스 2 이름이 이어지고, 자, 계층 개수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뭐 모델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려줬었는데, 요번에는 아직 거기까지 안 배우고 왔구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시퀀셜 클래스 안에 레이어를 바로 클래스 안에 바로 생성자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래스의 생성자 안에 여기에 시퀀셜하고 생성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리스트를 놓고, 요 리스트 안에 직접 어, 지금 층을 생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임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패션 엠니스트 모델이라고 하면 이름이 지정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델 캐러스 시퀀셜 빈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add 이런 식으로 더해갈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한꺼번에 지정하는 방법, 모델의 캐러스 시퀀셜 안에 첫 번째 층을 여기서 직접 정의해 버리는 거죠. 케라스 액티베이션, 여기서는 소프트맥스죠. 아니, 시그모이드죠. 시그모이드 해주고, 그다음에 인풋 쉐이프는 784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내가 정해줄 건데 얘는 히든이에요. 정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 액티베이션이 마지막 층이니까 이게 출력층이니까 소프트 맥스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이라는 이름을 줄 거예요. 아웃풋.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층의 이름이었었고, 요 부분 지금 케라스 시퀀셜의 이름에 대해서 쓰면은 이거는 패션 엠니스트 모델이라고 해놓으면 요 신경망의 이름을 지금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요 아래에서 서머리를 해보면 방금 위에서 입력한 대로 여기서 일부러 이름을 조금 여러분들 다르게 하면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달라져 있죠. 모델의 패션 엠니스트 모델이라고 모델명이 주어져 있고, 이거 신경망명, 그 다음에 층의 이름이 히든 아웃풋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층을 추가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add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었어요. 빈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케라스 시퀀셜 만들어 놓고, 케라스 아니 모델 add, 이제 층을 한 번에 다, 층이 복잡하게 있을 때는 층을 매번 다 만들어서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해줄 수가 있겠죠.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에서 넣고 또 add 해서 새 층을 넣고 이렇게 서머리를 봅니다. 이름을 네임하고 네임 아웃풋하고 히든이라고 줬기 때문에, 자, 모델명은 지금 시퀀셜 2로 됐지만은 이번에 모델명은 지정을 못했지만 층의 이름은 지정이 돼서 올라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훈련하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컴파일 해 주면 되고 로스, 스파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매트릭스 어큐러시 해 주면 되고 어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 놓고 훈련 컴파일하고 핏하는 부분을 해 놓고 올게요. 모델 컴파일 자, 손실함수 지정 스파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그다음에 지표는 어큐러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모델.fit 트레인 데이터를 알려주는 거죠. 스케일드 트레인 타겟 정답 알려주고 5만큼 F5치스 5 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요거가 끝나면 동일 요령으로다가 evaluate 해주면은 평가까지 진행이 되겠죠. 요 결론만 지금 먼저 보면 단층 신경망보다 2층 신경망이 되면서 성능이 개선되었다. 요 숫자하고 같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 처음 요 소스 코드를 만들었을 때 기준으로 8448에서 8752가 되는 건데 자, 앞서서 단층 신경망 만들었을 때 제가 요번 경우에서는 0.837가 나왔었어요. 0.837가 나왔었는데 지금 요번에는 8372에서 8692가 나왔네요. 아마 데이터를 분리한 쪽에 학습에 좀 분리한 훈련 데이터가 불리하게 됐는지 조금씩은 낮게 나오는 모양새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슬라이드 가기 전에 요번에는 요 함수를 렐루만 바꿔놓고 하면 렐루로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손에 또 익숙하게 하는 겸 렐루로 바꿔보는 부분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플래튼이라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인풋 쉐이프를 이번에는 28, 28로 받는 거예요. 28, 28로 받아서 이거를 784로 바꾸는 부분을 플래튼, 평평하게 피는 부분을 여기서 지정을 해줘 버리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 케라스.시퀀셜 그리고 모델.add 첫 번째 층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빈통으로다가 케라스.레이어스 플래튼 내가 리쉐이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플래튼으로 하고 인풋 쉐이프는 28, 28로 그냥 그렇게 들어올 거고 층 첫 번째 그 다음에 모델 또 층 더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히든 층 레이어스 댄스죠. 댄스로 하고 100개 히든층 들어가고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그 다음에 출력증 모델.add keras.layers.dance 이번에는 10개 마지막 출력층이니까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하고 내가 잘 만들었는지 모델.summary 하고 치면 오타가 없으면 이제 세 번째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엔 층이 추가가 됐는데 플래튼이라는 층이 추가가 됐고 그러니까 데이터 모양 가공하는 거가 하나 들어갔고 이때는 이제 학습할 거는 없으니까 파라미터는 연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댄스층 히든층이 하나가 생긴 거고 이번에 이름 안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층 이렇게 해서 배워야 될 학습 개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플래튼 층이 들어갔으면 이제 리쉐이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를 받았을 때 리쉐이프 할 필요 없이 스케일링만 조절해줘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또 손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트레인 인풋 손으로 입력하는 건 처음이겠네요. 요 데이터 읽는 부분은 트레인 타겟 하나가 훈련 데이터 받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받는 거 테스트 인풋 그 다음에 테스트
타겟 이렇게 받고, 자, 요거는 우리가 케라스에서 가져오는 거야. 케라스 점 데이터셋에서 패션 엠리스트라는 걸 가져올 건데, 패션 엠리스트라는 걸 가져올 건데, 여기서 로드 데이터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실어줄 거야. 트레인 스케일드는 이거를 이제 정규화하는 거죠. 나눠줄 거예요. 트레인 인풋 받은 거를 255로 나눠줄 거야. 255.0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증 데이터를 떼놓을 필요가 있어서 트레인 스케일드로 떼놓을 거고, 밸리데이션 스케일드로 20%로 떼놓을 거야. 스케일드. 그 다음에 트레인 타깃이 있고, 밸리데이션 타깃이 있어. 이렇게 나눌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사이클런의 함수 사용할 거고, 자, 입력되는 걸 트레인 스케일드라는 데이터를 트레인 타겟이라는 애하고 같이 나눌 건데, 테스트 사이즈는 0.2, 20%인 거고,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똑같이 데이터 만들려고 42 하고 했어.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누었어. 자, 이러면 이 가로 때문에 개수가 안 맞아서 이 가로 지웠어. 랜덤 스테이트 뒤에 거 지워주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이제 다시 28 곱하기 28 상태로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델을 컴파일을 하면 되겠죠. 이번 거 렐루 거하고 플래튼 레이어 들어있는 걸로 해볼 거예요. 컴파일은 똑같아. 로스는 스파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가 될 거고, 매트릭스는 어큐러시야. 이제 외워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매트릭스는 어큐러시야. 그 다음에 모델점 핏을 할 거야. 컴파일 했으니까. 핏을 하는데 데이터는 트레인 스케일드가 훈련 데이터고, 그 다음에 레이블은 트레인, 정답은 타겟이야. 자, 5번만 해볼게. 에포치스 5.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5번 얘가 반복을 하겠죠. 요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려면 모델점 evaluate 발 스케일드 발 타겟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4번째 하고 5번째 하고 있는데 어때요? 아까 86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던 게 8866까지 올라갔으니까 렐로 함수를 했었을 때 지금 훈련 데이터는 성과가 좋고요. 자, 이제 이벨리에이트를 하고 있어요. 자, 얘의 경우는 8777. 좋아진 거, 우리끼리 86보다도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거는 이번 테스트가 아니고 처음 제가 실행했을 때지만 이때도 검증 데이터 기준 단층일 때 8448, 그 다음에 2층 신경망에 시그모일 때 8752, 활성화 렐루로 해서 8747. 이때는 또 낮아졌구나. 좋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렐루 도입한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플래튼 계층을 이용을 하면 층을 늘려주는 거, 그 다음에 렐루 함수는 이렇게 꺾이는 거, 이름만 정의해주면 바뀌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한번 이제 바꿔볼 건데요. 컴파일 할 때 옵티마이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경사하강법이 SGD고 기본으로는 RMS 풀업이 돼 있다 그랬었어요. SGD에서 오는 방향을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 게 모멘텀이었었는데 그 이전의 움직임을 반영을 해주는 건데 그 저항에 해당하는 게 모멘텀이었었죠. 그래서 0.9를 넣어주는 거고, 네스트로프 모멘텀은 뭐냐면 가속도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기울기를 재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RMS 풀업이 에이다 그레드에서 이렇게 발전형이라 그랬었는데 적응형이었었죠. 적응형은
내가 많이 이동을 했었으면 그걸 많이 이동할 때는 빨리빨리 러닝 레이트가 크다가 나중에는 러닝 레이트가 더 작아지게 하는 거였고, 근데 이렇게 하면 러닝 레이트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학습률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RMS 프롭은 가까웠었던, 자기한테 가까운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전 거는 지울 수 있게끔 지수이득 변경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응적인 방법하고 가속도 방법을 두 개를 합한 게 이제 어담이라고 했었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케라스 기준으로 제공하는 옵티마이저들이 있고, RMS 프랍이 기본으로 있고, SGD도 있고, 애담이 있고, 에이다 그래도 에이다 델타 이런 게 있는 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네요. 요거를 이제 좀 바꿔서 우리가 해볼 건데 SGD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SGD로 바꿔서 하는 방법은 컴파일의 옵티마이저를 SGD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자, 나머지는 같아요. 또 하나는 SGD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파이썬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문자열로 넘겨주면, 편의를 위해서 문자열로 넘겨주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클래스 옵티마이저즈가 우리가 무슨 역할을 했었죠? 갱신 방법을 갖고 있어서 업데이트 메소드들이 있어가지고, 예전 경우에 보면 업데이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갱신할 건지 갱신 방법을 갖고 있었잖아요. 얘는 이제 SGD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 요렇게 했을 때는 이제 따옴표 없이, 요 경우는 문자열을 확장시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내가 만든 SGD를 클래스를 주는 건데요. 언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느냐? 얘는 지금 클래스를 만들어서 따옴표가 없고, 얘는 이제 문자열인데 이건 기본형인 거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내가 옵션들을 줄 수가 있겠죠. 상세하게 학습률을 준다든지, 얘는 SGD에 모멘텀을 줌으로써, 앞에서 그래서 여기 모멘텀이라는 방법이 따로 없어도 요 SGD에다가 모멘텀이라는 걸 주면서 요거가 이제 모멘텀 방식이 되는 거예요. 네스트로프 트루가 되면 네스트로프 방식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SGD에 요 윈라인 모멘텀, 네스트로프 모멘텀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를 false를 주면 그냥 모멘텀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요거 한번 실행을 해 놓고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액티베이션 렐로 해가지고 지금 7.2.5.1 모델이 정의가 돼 있고, 여기서 모델은 만들어 놓고 컴파일 단계에서 옵티마이저를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컴파일 단계에서 옵티마이저. 자, 이번에는 애덤으로 지정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는 애덤으로 지정을 하는데, 다음 이렇게 지정을 하고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실행을 해볼 거예요. 요것도 이벨류에이트 해가지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훈련 결과만 놓고 보면 좋아진 것 같아 보이는데, 자, 좋아졌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신경망은 이렇게 저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도 바꿔보면서 탐색적으로 찾아본다 그랬는데요. 지금 시그모이드 방식, 렐로 방식, 층이 얕은 상태에서 애덤 방식으로 해봤는데, 뭐 거기서 거기 비슷한 숫자들이 나온 것 같고, 이전 결과에서도 요번에도 8754, 요번에는 좀 높게 나온 걸까요? 요렇게 요번에도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다. 검증 데이터 8754로 나와서 세 개가 여러 번 반복해 보면 사람마다 순서가 다를 수 있겠다 정도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요 밑에 아담으로 진행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손실 곡선 그리고 정확도 곡선 그렸었던 부분,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